네, 오늘은 리츠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리츠별로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한알파 리츠가 도심에 있는 시티스퀘어, 강남에 있는 GS 서초타워를 편입하기 위한 유상증자 공시가 났고요. 그리고 롯데리츠에서도 L7 호텔을 편입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계천 앞에 있는 장교동 하나빌딩 본사 편입하겠다고 유상증자 결정이 났고요. 뿐만 아닙니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강남역에 있는 DF타워 우선주 매입을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의 경우에는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자를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우선 첫 번째 단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어떤 리츠 종목을 고를 거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리츠가 많은 종류의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리츠를 내가 사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기준에 잣대를 대서 내가 종목을 고를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군들을 쭉 보시면 전부 오피스 빌딩입니다. 결국 이제 제목에 보면 제가 전문 리츠라고 했는데요. 이 신한알파 리츠는 지역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리고 섹터 면에서는 보면 오피스 자산에만 투자하는 리츠이고요. 두 번째 그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물류창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물류창고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전문화된 리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폰서 리츠라고 하는데 한화 리츠, 이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이제 리츠에 담는, 그리고 SK 리츠, 롯데 리츠, 삼성 FN 리츠, 이런 그 스폰서 리츠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로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자산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물류창고도 있고 리테일 자산도 있고, 이 아까 보셨죠? 유상증자 한다는 이 오피스 자산을 다시 이제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항상 보시면 이런 식의 전략이 있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여기도 보면 이제 코어라고 네임택을 붙여놓은 게 있고 알파라고 네임택을 붙여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코어를 기본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리츠입니다. 그리고 서분 T&D 리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자산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보면 프랑스 인천항동, 또 프랑스에 있는 오피스의 물류창고,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섹터에도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리츠들을 우선은 세 개의 카테고리 리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문 리츠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신한알파 리츠라든지 캔달스퀘어 리츠라든지 한국에 있는 오피스, 한국에 있는 물류, 딱 여기에 전문화된 리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 리츠, 대기업 계열의 리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리츠 해서 지금 상장돼 있는 한국에 있는 리츠들을 그냥 분류하면 크게는 전문적인 리츠냐, 스폰서 리츠냐, 포트폴리오 리츠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 그 리츠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전문 리츠는 말 그대로입니다.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하겠죠. 운용이라 하면 매입, 그리고 자산 관리,
매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오피스든 물류든 특정 섹터에만 딱 집중해서 좋은 자산을 사고, 그리고 임대라든지 관리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매각도 액티브하게 판다. 뭐 이런 게 이제 전문 리츠의 영역이죠. 그런데 전문 리츠는 이제 단점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장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리츠는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켄달 스퀘어 리츠다 그러면 물류 시장이 코로나로 한참 좋을 때는 엄청 뜨겁지만, 또 반대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공실률 몸살을 또 앓을 때에는 이 리츠의 어떤 특정 리츠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어려울 때는 리츠의 성과 자체가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에 장점을 보면 이제 뭐 삼성, 한화, SK 등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딜 파이프라인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자산들이 그룹 계열사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자산들을 리츠로 담을 수 있으니까 아주 탄탄한 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대기업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레피테이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뭐 단점이라고 이제 꼽자면 자기 그룹 계열사의 자산만 담다 보니까 다른 자산이 좋은 게 있을 때에도 그런 자산보다는 스폰서의 자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단점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할 수 있고요. 아까 몇 개 리츠 보셨죠? 그리고 섹터도 주유소, 오피스, 호텔, 뭐 리테일 자산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 리츠, 스폰서 리츠, 포트폴리오 리츠를 투자를 하려고 고민을 하실 때 쉽게 판단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우실 수 있어요. 음식점에 제가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점심때 되면 다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오늘은 뭐 일식집을 갈래? 중식집을 갈래? 한식집을 갈래? 그러면 이 이제 전문 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리츠 같은 경우는 뷔페, 호텔 뷔페 같은 겁니다. 뷔페 가면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점심때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의사결정하듯이 리츠도 똑같이 대입을 한다고 보면 나는 전문적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이 전문 리츠가 나는 더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나는 뷔페 가서 막 먹을래 이런 건데, 이제 음식점하고 다르게 리츠로 보면 이 지역하고 섹터가 다변화가 되어 있으면 장점이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리스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뒤흔드는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겠죠. 반면 단점은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왜냐하면 뷔페에 가도 음식 소싱부터 완전히 다르죠. 신선한 회도 소싱을 해와야 될 거고, 고기도 소싱을 해와야 될 거고, 한식은 또 나물처럼 그런 식재료들도 소싱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재료가 오더라도 그 식재료를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들도 전문성이 완전히 다를 거니까 상당히 똑같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면 관리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죠. 주식 채권 투자는 매크로를 보고 박사님들이 앉아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실 현장의 노하우나 그 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특정 임차인이 이 자산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관리 능력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츠를 검토를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운용사가. 그 음식점에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 정말 소싱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은지, 요리사들은 제대로 많은지 이 관리 능력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리츠들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하시기 전에 우선은 내가 어떤 리츠를 살 것이냐, 그건 투자자분마다 선호도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 그냥 오피스 리츠를 50% 사고 물류 리츠를 30% 사고 호텔 리츠를 20% 사서 그냥 그걸로 나는 포트폴리오 만들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걸 이상적인 비율을 못 찾으니까 나는 그냥 포트폴리오 리츠를 살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한국에서는 나는 그냥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 리츠가 좋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성향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각 카테고리별 리츠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감안을 하시고 리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